이런 묻지마 범죄로 대중이 불안에 떨 때마다 정부는 범죄 예방 강화와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치안기관이나 수사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상범죄를 근절할 묘수는 없는 건지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이 취합한 내용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중 대중에 알려진 살인, 살인미수 사건은 2000년대 들어서만 약 70건, 2002년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 선교원에 불쑥 들어온 50대 남성이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이 느닷없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던 2018년 고속버스 칼부림 사건, 영화로까지 제작 예정인 2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일본도 이웃 살인 사건까지 전국 곳곳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건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치안 역량을 보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되는 사고에 시민 불안은 가중되고 되려는 모방 범죄까지 판칠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발표한 이상동기 관련 통계는 2017년 대검찰청이 국정감사 때 제출한 비공식 자료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묻지마 범죄, 예방 가능한 것인가?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더라도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동향을 주시할 수는 없다는 한계. 범죄 전조 증상만 가지고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올려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죄질에 비해 형벌 규정은 매우 관대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법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가 퇴임을 하면은 변호사 개업을 해요. 판사가 퇴임할 즈음에 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퇴임해갖고 한몫 땡길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형량을 낮게 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대법원 판례를 하급심이 따르는 선례 구속의 원칙. 대한민국 사법부 특성상 최종심 판사가 높은 형벌을 내리면 하급심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량의 폭을 넓힌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이 이상동기 혹은 묻지마든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학자들한테 일종의 그런 어떤 걸 받아서 단계를 좀 촘촘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살아오며 느낀 좌절과 분노. 그 표출 대상이 된 사회 전체와 모든 사람. 이상동기, 언제까지 이상동기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그냥 이상동기 범죄로 놓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동기 범죄가 20년 전에도 이상동기 범죄였는데 지금도 이상동기 범죄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뭐라고 딱 규정이 되고 해결이 됐어야죠. 네. 정신의학, 범죄의학이 발전한 만큼 사법부도 발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간 동기, 이유 있는 범행과 이유 없는 죽음, 새 치안책 마련과 법원의 진취적 판결이 동시에 작용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